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큰일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약 청정국, 클린한 그런 대한민국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것은 인구 10만 명당 20인 이하, 마약 사범이 20인 이하가 될 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이제 자칫하면 마약 오염국이 될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오늘 정말 기가 찬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서울의 도심지입니다. 종로의 한 호텔에서 이 중국인이 이 호텔에 2주 동안 자리 잡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필로폰을 제조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기가 찬 소식입니다. 이 중국인은 필로폰 제조 기술자였습니다. 지난 4월 14일 날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고 난 뒤에 바로 이 종로에 있는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는가 하니까 여기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필로폰을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필로폰은 염산에페드린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첨가해서 만드는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이죠. 각성제입니다. 이런 필로폰, 보통 필로폰을 제조하면 이전에 제가 필로폰 여기에 관해서 정말 오랫동안 취재를 했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 필로폰 왕국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이 이전에 일본과 굉장히 일본 야쿠자와 관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필로폰 기술자들, 특히 이전에 말입니다. 이게 제일동포 기술자들이 부산에 진을 치고 필로폰을 제조했습니다. 특히 부산 날씨가 굉장히 필로폰 제조에 아주 적합한 날씨는 해양성 기후에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건조한 그런 측면이 있어야 필로폰 만들고 난 뒤에 이게 건조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최상의 그런 품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 곳곳에 필로폰 제조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들이 모두 다 변두리 내지 해변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조 과정에서 아주 이상한 형언하기 어려운 그런 악취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냄새라고 해야 할까요? 아주 키키하면서도 어떤 화학약품 비슷한 냄새가 흘러나오는데 이 냄새를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변두리라든지 아니면 해변가라든지 이런 곳에 밀조 공장을 차립니다. 저도 이전에 경찰과 함께 이 밀조 공장 급습하는 데를 함께 취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변가 숲이었습니다. 숲인데 그 밀조 공장 주변에는 도사견을 우리에 넣고 그래서 외부 사람이 접근하면 이 도사견이 굉장히 크게 짖습니다. 그래서 광광광 짖기 때문에 보통 다른 사람들이 여기 접근도 못하고 되돌아가는 그러니까 접근 금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도 그때 경찰과 함께 급습을 했을 때 아주 큰 도사견이 여러 마리를 우리에 두고 아주 막 개소리가 굉장히 했습니다. 이제 그런 곳에서 필로폰을 만들어냈는데 이번에는 바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신종 제조 기술이 아닌가. 그리고 보통 필로폰은 3, 4일 정도 돼야 건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지 30시간, 하루 반도 안 되죠. 하루하고 한 6시간 정도에 바로 백색 결정, 소금 비슷합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4월 14일에 이 호텔에 투숙하고 난 뒤에 이렇게 제조를 하니까 바로 옆방에 있는 사람들도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합니다. 문만 열어놓으면 될 정도로 그렇게 제조 기술이 완전 지금
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발각된 필로폰 제조범은 중국인 1명 그리고 원료를 제공한 대만인 화교 1명 두 사람이 외국인이고 그리고 한 사람 한국인이 1명 있었는데 이 사람은 좀 도와줬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6kg의 필로폰을 제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입니다. 0.03g. 1g으로 30사람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6kg 정도 되면 한 10만 8천 명 정도, 한 11만 명 정도가 일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가격도 경찰 추산으로 한 12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에서 특히 호텔 객실 내에서 이렇게 필로폰을 제조하다, 적발됐다. 그러면 이 정도 대량 생산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유통 조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완전 필로폰의 일종의 큰 유통시장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버닝썬 사건, 여기에서 물뽕이 등장하고 그리고 중국인 애나라는 그런 중국인 여성이 또 중간중간에서 필로폰을 팔곤 하다 적발된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버닝썬뿐만 아닙니다. 무슨 아레나라든지 다른 강남에 있는 성인 클럽이라든지 클럽에서도 지금 필로폰이 많이 유통되고 있고 서울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부산이라든지 다른 대도시 이런 클럽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필로폰이라는 것이 이 젊은 여성들 아니면 중년 여성에도 파고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필로폰을 투약하면 살이 빠진다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몸이 좀 비만한 사람들이 살을 좀 한번 빼보자. 다이어트 하지 말고 이 필로폰을 먹어서 살을 빼보자. 이런 의식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로폰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지는 대로 소비가 가능하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중국인과 대만인이 합작해서 필로폰을 만들어냈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조직으로 만들어진 그런 상황. 그리고 윗선은 누군지도 모른다는 것. 그러니까 국제적인 그런 조직이 개입됐다는 것. 이 점이 굉장히 두려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말입니다. 호텔 객실 내에서도 필로폰을 제조하는 이런 발달된 필로폰 제조 기술이라면 집에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을 장기간 렌트라든지 아니면 단기간 렌트라든지 여기 국제 조직들이 들어와서 필로폰을 만들고 국내에 있는 유통 조직과 함께 공급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향락으로 지금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아주 인터넷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가볍게 필로폰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또 물뽕이라는 게 그렇게 유행하지 않습니까? 레이디 킬러. 레이디 킬러가 뭡니까? 여자를 죽이는 그런 물뽕. GHB라고 그러죠. 이것도 바로 필로폰을 물에 수용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마라든지 코카인이라든지 또 아펜이라든지 이런 마약들보다는 필로폰이 굉장히 손쉽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로폰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일본에서 생겼습니다. 1893년에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합성한 그런 각성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동아 전쟁, 세계 2차 대전이 한참 있던 때 1941년에 일본의 제약회사에서 히로뽕이라는 그런 약품명으로 양산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때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근로식을 고치시고 이것을 투약을 하면 처음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주 막 잠이 오지 않고 기운은 펄펄 납니다. 그러니 밤새워 군수물자를 돌리는데
그렇게 이용했던 그런 약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독이 될 경우에 정말 엄청난 피해가 납니다. 환청, 환시, 그리고 이 환청이 들리면 너는 저 사람을 죽여라, 너는 저 사람을 살려라, 뛰어내려라. 그래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로폰을 투약할 경우에 옷을 입지 못합니다. 피부가 아주 가려워서. 그래서 옷을 벗고 나체로 다니는 것도 필로폰의 위험한 중독 현상의 하나입니다. 이런 필로폰이 점차 중독이 될 경우에 우리 젊은이들이 완전 몹쓰게 됩니다. 이전에 영국과 중국이 아편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편을 먹고 중국이 청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마약은 나라를 망국으로 이끄는 그런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이번에 호텔 객실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3.6kg이라는 많은 필로폰을 단시간 2주 만에 생산해내는 이런 상황을 보고 정말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만 필로폰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감기약에도 염산 에페트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절하면 공고 출신 그런 공대생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필로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정말 큰일이다. 그리고 또 여러분 또 걱정되는 것이 북한에서 얼음, 이른바 빙두, 이런 북한산 필로폰, 순도 99%의 필로폰이 지금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지금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 지금 마약 조직에, 마약 제조 조직에 타켓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경찰에서는 제대로 수사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 여기에 분명히 마약이 개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또 한 방송사에서 YG 양현석 관련해서 필로폰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경찰도 대우각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정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만일 토착화 될 경우에 우리나라는 정말 젊은이들 그리고 중년 여성들 할 것 없이 필로폰에 중독돼서 아주 처참한 그런 꼴을 볼 것입니다. 이 필로폰에 중독되면 첫째 근로식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죄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어집니다. 마구 찌르고 자기 가족도 찌르고 그리고 아주 많은 범죄 원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80년대 90년대 필로폰에 관해서 엄청 취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마약 전담 검사와 함께 술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여성들의 그러니까 유흥업소 종업원들이죠. 팔을 걷어붙여서 주사 자국이 있으면 그렇게 대규모로 검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조금 인권상이 열악한 상황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마약 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당시 때 범죄와의 전쟁, 이때 정말 많은 마약 사범을 척결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 보면 그때 당시보다 지금 필로폰 남용이 훨씬 더 많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지금 이런 마인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속을 하고 잡았고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직업의식 이런 것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눈치보기, 정부 눈치보기, 정권 눈치보기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는 국정원과 경찰이 일종의 공조수사를 통해서 잠복까지 했다고 합니다. 서울 종로구 호텔 여기 바깥 다른 데서 잠복 근무를 하면서 여러 사항들을 점검한 결과 급습을 했는데 이것이 만일 근거가 늦어졌다고 하면 또 전국으로 유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3.6kg 무려 10만 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양
그리고 실제 이 염산에페드린 원료값은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조그만 절차를 거쳐서 120억을 수유로 얻을 경우 이것은 그냥 떼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똥파리들이 여기 마약 생산, 마약 유통 이런 데 관여를 하고 이것이 각 업소로 퍼져나가고 또 업소에서는 경찰과 유착돼서 서로서로 짜고치고 이번에 버닝썬 사건과 그리고 역삼 지구대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강남경찰서 담당하는 과장이 윤규근이라는 그런 경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진보 그리고 우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좌우를 떠나서 우리나라를 살린다는 그런 일종의 아주 지상명령으로 이런 마약 사고에 대해서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지금 이 마약으로 물들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의 조직의 명운을 걸고 마약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좀 지시를 내리십시오. 버닝썬 사건,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아주 병들게 하고 있는 마약 사범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대마초, 그리고 코카인, 아편, 필로폰 등등 수많은 마약들, 범람하고 있는 이 수많은 마약들을 좀 소탕을 좀 해주십시오. 똑바로 좀 하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